자, 인덱스에 왔고요. 헤더 부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먼저 로고가 있습니다. 헤더에 h1 클래스 로고라고 이름을 지어줄 거고요. 그리고 클릭해야 되니까 a 태그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지 img src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미지 폴더 안에 제가 logo.png로 이름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잘 뜨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오케이. 잘 뜨고요. 만약 여러분들 이미지가 안 뜬다 하시는 분들은 파일 경로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제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일에서 폴더 열기로 이미니 강사라는 폴더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index html을 불러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폴더, 바로 같은 선상 안에 이미지 폴더 안에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 그 다음 JS 폴더, 그리고 CSS 폴더, 이렇게 바로 폴더 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lt값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Alt, 기능, 건설. 이렇게 잡아주고, 메뉴 한번 해볼게요. 자, 내비, 태그, 자, 그 다음에 ID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GMB라고 해서 글로벌 내비게이션 바라고 많이 쓰고요. 그리고 ULLI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회사 소개. 자, 이 회사 소개 안에 2차 메뉴가 있습니다. 그쵸? 이거는 1차 메뉴고요. 이 1차 메뉴 안에 2차 메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크업 하실 때 1차 메뉴 안에, li 안에 새로운 ULLI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기업 정보. 자, 이때 2차 UL에게 클래스 서브를 매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해놓고 하나, 둘, 셋, 네 개 해서 내용을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여러분들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1차 li 안에 2차 UL이 있어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li를 여기에 많이 닿는 경우 있거든요. 요거 실수하지 마시고 li들 사이에는 어떤 태그도 올 수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 되셨으면은 li들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요때도 UL을 복제하는 게 아니라 li를 복제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메뉴는 3개로 2차 메뉴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저장, 스타일 가서 헤더 부분 꾸며주도록 할게요. 자, 스타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 부분 안에 들어와 있고 먼저 이제 로고 좀 내려주도록 할게요. 지금 너무 붙어있죠? 그러면 헤더에 패딩으로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에게 패딩 탑 20픽셀 내려줄 거고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안쪽으로 패딩이 들어간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로 내비로 갈게요. 자, 내비 같은 경우에는 공중에 띄워서 배치를 할 겁니다. 그 이유는 2차 메뉴가 공중에 떠야 되기 때문에 굳이 2차 메뉴만 공중에 띄우는 게 아니라 이 내비 자체를 공중에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비를 불러줄게요. 자, 내비 불러서 공중에 띄워주도록 할게요. 포지션 앱솔루트. 자, 그 다음에 내비를 공중에 띄웠으니까 앱솔루트 쓰고 나서 기준 헤더에게 포지션 릴레이티브를 쓰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헤더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를 잡아줍니다. 탑에서 한 60픽셀. 그리고 오른쪽에는 딱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요렇게 지금 오른쪽에 붙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비 있는 UL들 꾸며보도록 할 건데 li들이 나열이 되어야 됩니다. 옆으로 나열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li 나열을 할 때는 형제들을 나열을 하는 거고요. 이때 저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이제 쓸 건데 이 형제의 부모, 나열하고자 하는 태그의 부모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 내비에 UL, 이때 또 중요한 게 꺽쇠 있죠? 꺽쇠를 꼭 넣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꺽쇠를 안 쓰게 되면은 이 내비 안에는 ULLI가 이렇게 2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UL에 플렉스를 주면 얘네들 나열되고 얘네들도 나열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네들만 나열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직계자식인 UL, 그러니까 직계자식 표현은 꺽쇠죠.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줍니다. 자, 그 다음에 내비 있는 ULLI의 A 클릭할 영역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li에게 만드는 것보다는 A에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A는 인라인 요소니까 위드 하이가 안 들어가죠. 그래서 블럭 요소로 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꾸며 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해서 또 확인. 오케이. 괜찮습니다. 그쵸? 그리고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하이라이트 효과가 있어야 돼요. 자, 이때 중요한 거. A를 호버했을 때라고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LI를 호버했을 때 누구를? A를 어떻게 한다? 백그라운드 색상을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한번 확인. 오케이, 괜찮죠? 자, 여기 제가 2차 메뉴에 마우스를 호버해도 1차 메뉴에 호버 하이라이트 효과가 계속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호버를 A에게만 해놓게 된다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라고 하지만 A는 사실상 이 영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우스를 아래쪽에 내리게 되면 그러니까 LI나 다른 ULLI 영역에 마우스를 호버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색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아시겠죠? 제가 아까 쓴 LI는 이 영역입니다. 1차 LI 영역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마우스를 호버했을 때 자식인 A에게 색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꼭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콤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자, 호버해서 A에게 색을 바꿔주고 그리고 LI에게 on이라는 클래스가 들어가 있을 때도 A에게 색을 바꿔주고 또 콤마 A에게 포커스가 갔을 때 포커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요때랑 이때 배경색을 바꿔라 라고 쓰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콤마예요. 콤마. 자, 이거는 호버는 마우스 이벤트 때 쓸 수 있지만 얘네들 두 개는 jQuery로 키보드 이벤트 때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습관을 만들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확인. 오케이, 괜찮고요. 이때 탭 해주시면은 색이 바뀌는 게 보여질 겁니다. 탭 키로 이동을 해주시면 돼요. 자, 1차 메뉴 끝났고 2차 메뉴 해보도록 할게요. 자, 2차 메뉴는 제가 서브라고 이름을 지어놨죠. 그렇기 때문에 서브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에 이때 서브도 A에게 예쁘게 모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디스플레이 블락 패딩도 넣어줄 거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이렇게 넣어놓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괜찮나요? 오케이, 괜찮은 것 같고요. 요것도 하이라이트 효과 A에게 호버했을 때 백그라운드를 넣어주도록 할게요. 샵 80 이렇게 해서 또 확인. 괜찮습니다. 그쵸? 이때 글자색은 흰색으로 가주도록 할게요. 자, 괜찮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탭 키보드 이벤트 작업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콤마 하셔가지고 이때 A에 포커스가 갔을 때 또 이렇게 하이라이트 효과를 넣어라 라고 써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탭 이렇게 하면 하이라이트 효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스크립트에서 작업을 좀 해볼 거고요. 지금 잘 모양이 만들어졌으면은 서브는 숨겨주도록 할게요. 서브 불러서 디스플레이 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헤더 부분 끝났고요. 이제 슬라이드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이드는 마크업 형식이 다 똑같아요. 마크업 하는 스타일, HTML 구조는 다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이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 UL, LI로 할 거고요. 자, 저는 BG로 슬라이드를 불러올 거기 때문에 클래스 S1이라고 지어놓고 그리고 클릭해 줘야 되죠. 그리고 텍스트. 텍스트는 그냥 심플하게 들고 왔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예쁘게 원하시는 대로 꾸며주시면 돼요. 보통 슬라이드는 총 3개입니다. 하나, 둘, 셋. 각각의 슬라이드 LI로 이렇게 불러와 주시고 BG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S1, S2, S3 그리고 텍스트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이제 시험 문제 좀 보셔야 됩니다. 슬라이드가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를 보셔야 돼요. 자,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 페이드 인 아웃 효과로 제작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슬라이드가 다 겹쳐져 있어야 된다는 게 포인트이고요. CSS 가서 꾸며보도록 할게요. 자, 슬라이드 영역 갑니다. 먼저 슬라이드에 있는
UL li들을 불러줄게요. 그리고 이 li에 삐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with high를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릇이 있어야 삐지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li들은 세 개가 모두 겹쳐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중에 떠 있어야 돼요. 공중에 먼저 띄워주도록 할게요. 포지션 앱솔루트, 탑0, 레프트0. 자, 그 다음에 공중에 띄우고 나서 우리 기준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때 UL에게 기준 잡아도 좋고요. 슬라이드에게 기준을 잡아도 문제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공중에 뜨고 나서 with high가 없으면 안 된다고 했죠? with 100%, high 100%. 그러면 기준만큼 꽉 채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삐지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슬라이드도 클릭할 수 있게 A에게 디스플레이 블락 하이가 100%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LI들 S1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어놨죠? 그래서 백그라운드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불러와 주셔야 되고 이때 경로가 점점 슬러시가 의미하는 바는 지금 우리가 CSS 폴더 안에서 작성하고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찾으러 가려면 한번 나가야 됩니다. 이 나가는 게 점점 슬러시고 나가니까 이미지 폴더 발견했죠. 이미지 슬러시 그 다음에 슬라이드 이미지 불러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반복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배경의 위치 포지션 가운데, 가로 세로 가운데, 그리고 꽉 채워달라라고 해서 커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쭉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성을 해주고 한번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슬라이드가 보여지고 있는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텍스트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텍스트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꾸며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한번 꾸며줬고요. 자,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거는 슬라이드가 지금 LI 총 3개가 있는데 3개가 다 보여지면 안 되고 첫 번째 슬라이드만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슬라이드를 좀 숨겨주도록 할게요. 디스플레이, 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줍니다. 디스플레이, 블락. 이렇게 해주시면은 첫 번째 슬라이드가 보여질 거예요. 그쵸? 자, 이때 띄어쓰기는 선택자에서 띄어쓰기는 자손을 의미하고요. 꼭새는 직계자식, 그 다음 점은 클래스를 의미하죠. 이때 태그를 부를 때는 그냥 태그만 불러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쓴 건 뭘까요? 해당 태그, li 태그인데 띄어쓰기가 없죠? 그러면 li 태그인데 클래스 이름이 S1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써주셔도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스타일대로 써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슬라이드까지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링크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링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받은 텍스트이거든요. 그 텍스트와 매칭을 해가지고 아이콘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아이콘을 여러 개 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와이어프레임을 봐주시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네요. 5개 한번 해볼게요. 저는 ULLI로 작업을 해볼 거고요. 클릭해야 되니까 A 태그 그리고 바로 이미지 src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값, 견적, 접수 이렇게 하나 작업했고요. 그 다음에 이 li를 하나, 둘, 셋, 넷, 5개 해주시면 되고 내용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작업을 해서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요것도 또 나열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링크에 있는 UL li들 형제죠. li들을 나열하기 위해서 링크의 UL에게 플렉스를 주도록 할게요. 스타일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링크 쪽으로 갈 거고 링크의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그리고 글자색을 흰색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플렉스를 하게 되면은 나열이 되겠죠?
이렇게 나열이 됩니다. 잠시 제가 이 LI들에게 삐지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한 게 보통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하면은 나열이 되면서 부모만큼 꽉 채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꽉 채워지길 바랬는데 이 토마토 색이 이렇게만 채워지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UL, LI를 나열하기 위해서 UL에게 플렉스를 했는데 UL에게는 하이 값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자기 컨텐츠만큼만 높이를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 링크만큼 꽉 채워주고 싶기 때문에 UL에게 하이 값을 100% 넣어주신다면 이렇게 스트레치가 돼서 디스플레이 플렉스에 있는 기능이에요. 이 자식들이 스트레치가 돼서 이렇게 꽉꽉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을 더 계속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LI들에게 저는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좀 넣어주고 싶고요. 그리고 색상 이렇게 넣어주고 싶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얘네들 너비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죠? 자, 남아있는 여백을 균등하게 배분을 해서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는 이 LI에게 플렉스 그로우에서 1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1대1대1로 이 나머지 부분을 1대1대1로 다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 가집니다. 그쵸? 자, 별로 티가 안 나는데 제가 이렇게 꾸며볼게요. 자, LI들 중에 NTH child EVEN 해서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일정하게 딱 나뉘어집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이 좀 가운데 정렬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A 태그에게 패딩 탑을 줘보도록 할게요. 자, LI 있는 A에게 패딩 탑 안쪽으로 여백을 살짝 넣어서 밀어줄 거고요. 그럼 내려오겠죠? 이때 패딩 탑이 안 들어가는 이유는 디스플레이 블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패딩 탑으로 좀 내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아이콘이 좀 큰 것 같아서 아이콘 사이즈를 좀 줄여보도록 할게요. UL LI 이미지에게 위드를 50픽셀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 텍스트가 조금 더 이제 라인이 맞아졌으면 좋겠는데 이 이미지에게 뭐를 할 거냐면 버티컬 라인 미들 가운데로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얼추 이미지 가운데 텍스트가 오는 게 보여질 겁니다. 자, 그래서 링크 부분도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괜찮을까요? 저는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너 부분 가도록 할게요. 자, 배너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전에 했던 모양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쵸? 자, 한번 마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배너에 오셔가지고 클릭을 해야 되니까 A 태그 먼저 넣어주고 그리고 P 클래스 이미지 박스 이미지 들어가야 되니까 이미지 폴더 안에 배너 해줄 거고요. 그 다음에 DRV 텍스트 박스 글자 넣어줘야겠죠? 자, 내용 보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줄바꿈 하고 싶은 곳에 BR 태그까지 넣어주시면 되고 마지막에 P 클래스 해서 어로 화살표까지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것도 나열을 할 건데 배너의 A에 자식이 P, DRV, P가 나열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배너의 A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써주시면 되겠죠. 자, 배너의 A. A는 원래 인라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블락 요소로 많이 바꿔주는데 디스플레이 플렉스 써주시면 약간 인라인 블락 처럼 바뀌니까 좀 편해요. 자, 그래서 굳이 블락이랑 플렉스는 같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 꼭 필요한 걸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열이 좀 됐는지 볼게요. 나열이 됐습니다. 지금 이미지가 너무 커서 그런 거고. 자,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이미지들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미지 박스. 배너에 있는 이미지 박스.
뭐 딱히 위드 하이 넣어주셔도 되고 저는 바로 이미지에게 위드 하이를 좀 넣어볼까 해요. 그래서 보더 레디우스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20픽셀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 넣어주고요. 보통 이 전에 작업했을 때는 제가 이미지 박스에게 그릇을 항상 만들어줬는데 이제는 그릇 안 만들고 저는 이미지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위드 값, 하이 값을 줄 거예요. 이렇게 썼습니다. 보통 이미지한테 위드 하이를 같이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찌그러지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CSS가 오브젝트 빗 커버입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릇도 필요 없어요. 저는 보더 레디우스 때문에 한번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어때요? 이미지 전혀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박스도 꾸며보도록 할게요. 배너에 있는 TXT 박스 H2 글자색을 좀 바꿔주고요. 아래쪽에도 띄워주고 그리고 폰트 사이즈도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강 잡아놨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나열을 했는데 이 나열한 태그들이 좀 너무 붙어 있어요. 그쵸? 이때 사이를 띄워줄 수 있습니다. 플렉스 준 곳에 갭이라고 해서 좀 30픽셀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사이 간격이 30씩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오른쪽에 여백이 남아있거든요. 이 여백을 좀 나눠 갖도록 할게요. 이미지는 됐고 자, 이 나머지 값을 그냥 편하게 뭐 1대1로 나눠줘도 좋고 한번 써볼까요? 이미지 말고 텍스트 박스에게 플렉스 그로우 1 색깔도 한번 넣어볼게요.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만 주면은 아까 남아있던 그 공간에 그냥 여기에만 1 다 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저는 어로우에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어로우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그대로 줘봅니다. 그러면 1대1로 가져가게 돼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혹시나 뭐 다르게 주고 싶으면 저는 텍스트 박스에게 좀 더 주고 싶어요. 1.2 하면 얘가 더 자동으로 가져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뭐 플렉스는 유연한 거기 때문에 정확한 위드보다는 퍼센트 개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반응형이 아주 유리하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 가운데 놔둬주고 싶으면 텍스트 얼라인 센터도 넣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자, 그 다음에 플렉스를 하긴 했는데 이 높이에서 가운데 올 수 있게끔 좀 작업을 해볼게요. 자, 플렉스를 준 곳에 얼라인 아이템즈 수직 정렬 얼라인 아이템즈 꼭 기억해 두시고 센터라고 해주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배치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배너에게 패딩을 좀 넣어볼게요. 배너에게 패딩을 20픽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자, 필요 없는 삐지 지워줄 거고 여기 배너의 배경색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샵 F4, F8, FB 넣어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필요 없는 삐지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벌써 배너 부분 끝. 괜찮죠? 자, 그 다음 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드는 탭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 있긴 하지만 몇 번 연습해 보시면은 괜찮습니다. 자, 보드에 갑니다. 보드는 저는 ULLI로 작업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ULLI 이런 느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은 다른 방법도 좋아요. 자, 마크업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ULLI로 할 거고 UL에게 클래스를 탭 메뉴라고 이름을 지어 놓을 거고 LI에게는 바로 그냥 엔터해서 H2 공지사항 이때 탭으로 이동해줘야 될 것 같으니까 A 태그도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기하의 클래스 공지사항 내용 탭콘 하나 쓰고 띄워 써주시고 노티스 요렇게 가도록 할게요. 자, 이때 클래스를 2개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CSS도 들어가고 노티스에 해당하는 CSS도 넣어라 요런 느낌이고요. 자, LI 하나 더 복붙해 주셔가지고 이 두 번째는 갤러리예요. 갤러리 이때 테코는 동일하게 놔두고 얘는 노티스 얘는 갤이라고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자, 테이블 써보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 써주시고 tr, th 게시글이니까 클릭해야겠죠? a 태그 넣어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팝업 창 때문에 클래스를 미리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pp.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복붙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td에게 데이트 날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tr이 총 4개여야 되죠? 하나, 둘, 셋, 4개. 클래스는 첫 번째 줄만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지워주시고 내용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좀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 내용도 채워줘야 되는데 먼저 테이블부터 CSS 요거 다 작업하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드에 갈게요. 자, 보드에 가셔가지고 보드에 있는 먼저 LI를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씁니다. 근데 이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우리가 작업한 게 없지만 나중에 갤러리 작업할 때 제가 ULLI로 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주의하셔야 돼요. 보드의 UL이 여기에도 있지만 나중에 갤러리 안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꺽쇠를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럼 나열이 될 거고 그리고 LI들 모양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LI의 H2 백그라운드를 샵 FFF 위드 150 픽셀 텍스트 라인 센터 그 다음 클릭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H2에 A를 불러서 디스플레이 블락 패딩도 좀 넣어 놓도록 할게요.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오케이. 지금 여기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건데 이 컨텐츠는 공중에 띄워서 겹쳐 놓을 겁니다. 해보면 보드에 있는 탭콘을 불러서 포지션, 앱솔루트 공중에 띄워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공중에 띄우고 나서 기준을 잡아주셔야 되는데 이때 탭콘은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LI입니다. 근데 이때 LI는 지금 누구냐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만약에 LI에게 기준을 잡게 되면 위드 100%로 했을 때 요만큼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탭콘이. 탭콘은 지금 이 해당 회색 영역, 보드의 영역에 꽉 채워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기준을 보드에게 잡아줄 거예요. 보드, 포지션, 릴레이티브. 아시겠죠? 이때 기준 항상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중에 띄워놓고 위드 100%. 항상 위드 없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레프트 0 하면 왼쪽에 붙을 거고 백그라운드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샵 28427F 그리고 하이 값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이 값 넣으면 또 예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작업을 해볼게요. 자, 요렇게 지금 위드 100% 이렇게 돼야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여집니다. 그쵸? 그 다음에 위에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 이거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인덱스 가셔가지고 이 탭 메뉴 LI가 2개가 있는데 공지사항이 클래스 on이라고 해서 활성화를 먼저 해 놓을 거고요. 이 LI에게 on이 들어간 경우에 H2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LI에 on 들어갔을 때 H2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좀 바꿔놔라.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봅니다. 자, 그러면 공지사항이 지금 활성화가 들어가 있고 지금 내용이 안 보이는 이유는 지금 갤러리에 있는 탭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저는 갤러리 탭콘이죠. 얘를 좀 숨겨놓도록 할게요. 잠시 걔를 불러서 디스플레이 논 해놓고 노티스부터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갤러리는 잠시 잊고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노티스 부분, 노티스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자, 노티스를 불러볼게요. 노티스, 얘도 탭콘입니다. 탭콘. 노티스에 저는 패딩을 좀 넣고 싶고 그리고 글자들이 좀 흰색이었으면 좋겠어요. 그쵸? 글자가 지금 안 보이니까 그래서 제일 위에 주시면은 알아서 상속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쭉쭉 꾸며 볼게요.
요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괜찮나요? 아주 괜찮은 것 같고요. 지금 제가 A에게 어떤 작업을 했냐면 혹시나 텍스트가 길어지면은 숨겨줘 라고 작업을 해놨어요. 지금 사실상 글자가 넘치는 건 없죠? 그래서 그런 게 보여지진 않지만 요렇게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TH 공간이 아주 크게 되어 있어요. 그쵸? 수정하고 싶으면은 수정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모양 괜찮게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갤러리 다시 꾸며볼 건데 잠시 노티스를 숨겨 놓을게요. 노티스 작업 다 됐으니까 디스플레이 논, 그 다음 갤러리는 잠시 지워줍니다. 이때 중괄호만 이렇게 살아있으면 돼요. 얘가 끊어져 있으면은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놓고 미리 보기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갤러리 부분, 갤러리는 마크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인덱스 가셔가지고 마크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갤러리도 ULLI 클릭해야 되기 때문에 A 태그 그리고 P 클래스 박스, 이제 이미지가 들어갈 박스, 그리고 P 아래쪽에 텍스트. 이렇게 작업해주고 LI가 총 3개 하고 이미지 경로 텍스트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마크업 해놨고요. 그러면 이제 보여지겠죠? 이렇게 이미지가 아주 큰 거이기 때문에 크게 보여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갤러리에 있는 UL 나열을 해줘야 되는데 LI를 나열할 거니까 부모인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번 볼까요? 오케이, 이미지가 크지만 디스플레이 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맞춰가지고 줄여서 또 나열을 시켜줘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즈라던가 좀 잡아주도록 할게요. 얘네들 LI들 사이 간격 좀 주겠습니다. 10픽셀 넣어줄 거고, 그리고 이 LI들 이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겔에 있는 이미지에게 위드를 좀 줄여주도록 할게요. 오브젝트 핏 커버를 하면은 이렇게 꽉 채워지는데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오브젝트 포지션이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중심으로 보여주고 싶다. 그럼 센터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컨테인이 아니라 커버라고 써주셔야 돼요. 커버를 해야 그 사이즈에 맞춰서 꽉 채워서 보여지는 거고, 컨테인은 이미지 사이즈 전체가 다 보이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 좀 더 잡아보자면 플렉스로 나열했는데 플렉스를 했을 때 가운데 정렬은 Justify Content Center입니다. 그리고 확인. 어때요? 가운데 왔죠? 그 다음에 뭐 위아래 가운데 정렬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LI에게 좀 내려주셔도 됩니다. 만약에 위아래 가운데 정렬하고 싶으면 Align Items Center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갤러리 UL의 하이 값이 100% 해주시면은 가운데로 오게 돼요. 그쵸? 그래서 플렉스가 좋은 이유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CSS가 아주 강력하다 보니까 꼭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 글자 가운데 정렬하고 해주면 되겠죠? 자, 뭐 글자 가운데 정렬은 그냥 UL의 LI에게 해주시면은 스팬 텍스트가 가운데로 올 겁니다. 텍스트 라인 센터. 그 다음에 글자 색을 뭐 흰색 넣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놨죠? 점 박스에게 마진 바텀 10픽셀 요렇게 작업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괜찮죠? 자, 그래서 제가 스팬도 작업해놨는데 스팬이 굳이 없어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갤러리도 모양 예쁘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괜찮은 것 같고 제가 여기 패딩만 살짝 좀 줄게요. 지금 보드에게 패딩을 20픽셀 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놓고 확인.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갤러리는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갤러리를 디스플레이 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노티스를 보여지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팅을 해놨고 이제 마지막 푸터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푸터 로고 있습니다. 로고, F 메뉴, 카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로고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가 있으면 흑백으로 포토샵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바꿔줬다 치고 인덱스 가서 마크업부터 하도록 할게요. 자, 푸터에 P 클래스 F 로고 이미지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F 로고.png 알트값 기능 건설
이렇게 작업해 놓고 그 다음에 저는 div로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P랑 div를 나열할 겁니다. div 안에는 ul, li 회사 소개 그리고 쭉쭉 해줄 거고 ul 밑에 copy 있죠? 그래서 텍스트가 너무 길면은 br 태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업이 다 됐고 P랑 div를 나열할 거예요. 자, 스타일에 가서 푸터에 먼저 글자색을 모두 흰색으로 좀 바꿔놓을 거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해주시면은 푸터의 자식 P와 div가 나열이 됩니다. 여기도 나열 해버릴까요? ul에게 나열. 자, 푸터에 ul에게 디스플레이 플렉스 넣어놓고 한번 확인. 오케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조금씩 좀 꾸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푸터에게 저는 먼저 가운데 정렬, 세로 가운데 정렬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아까 수직 정렬이 Align Items Center라고 얘기했었죠? 넣고 확인. 오케이. 그 다음 사이 간격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갭해서 저는 한 30픽셀 좀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확인. 오케이. 괜찮고요. 그 다음에 또 패딩 조금 넣어볼게요. 푸터에게 패딩 레프트 한 20픽셀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확인. 오케이. 괜찮고 이제 메뉴 부분 가도록 할게요. 제가 ul, li들 꾸며줄 건데 그 전에 요 li들 사이 간격도 잡아줄 거고 그리고 마진 바텀도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럼 카피랑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ul의 li들 보더 라이트로 선을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애프터로 만드는 게 사실상 이쁘긴 하지만 보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더 라이트로 만들어 주시고 이 보더 라이트랑 글자랑 사이 간격을 살짝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패딩 라이트로 좀 여백을 넣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있는 라인은 없는 게 좋겠죠. 자, li들 중에 last child 불러서 보더 라이트를 논 해주시면은 오케이. 괜찮고요. 그 다음 카피도 꾸며주고 싶으면 푸터의 카피 그냥 폰트 사이즈만 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정말 마지막 팝업 창이 남아있죠? 자, 인덱스에 가서 팝업 창 작업을 합니다. 팝업 창은 항상 똑같아요. 그쵸? 컨텐츠에서 가운데 오기만 하면 됩니다. 자, 저는 이 div 랩을 닫은 div 안에 div 클래스 팝업 넣어줄 거고요. 내용을 그냥 편하게 넣어줄게요. 이렇게 팝업 심플하게 마크업을 했고 스타일에 가서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팝업은 공중에 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포지션 앱솔루트 탑에서 50% 레프트 50% 그 다음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 마이너스 50% 콤마 마이너스 50% 위드 값 좀 넣어줄 거고요. 하이 값은 안 쓸게요. 그리고 패딩 좀 넣어주고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미리 써놓고 백그라운드 흰색 또 보더 레디우스로 좀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확인. 오케이. 사이사이 띄워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 팝업 같은 경우에는 Z 인덱스가 위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팝업에 있는 H2 그리고 팝업에 있는 이미지 위아래 마진 그리고 팝업에 있는 버튼 이런 것도 작업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줍니다. 오케이. 괜찮고요. 이제 숨겨줘야겠죠. 자, 그 전에 앱솔루트로 했기 때문에 랩에게 가셔가지고
포지션 릴레이티브 기준을 좀 잡아주시면은 해당 컨텐츠에서 가운데에 잡히고요. 이것도 괜찮고 픽스도 좋고 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팝업은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논 해주시면 끝이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작업을 다 했습니다. 이제 스크립트 쓰도록 할게요.